번화한 강남의 고층 빌딩 숲, 넥스트테크의 깔끔하고 현대적인 사무실은 매일 아침 분주한 에너지로 가득 찼다. 그곳에서 박은지 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동료들을 놀라게 하는 유능한 팀원이었다. 그녀의 29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미소로 빛났고, 맡은 일은 완벽하게 처리하며 누구에게나 신뢰를 주었다.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그녀는 늘 구석에서 김이 식은 도시락으로 대충 허기를 채웠다. 회식 자리에서는 동료들과 어울리는 척 건배를 외쳤지만, 이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먼저 자리를 뜨곤 했다. 그녀의 동료들은 은지를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삶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 은지의 가방 속에는 늘 닳고 다른 낡은 식당 유니폼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낮에는 넥스트테크의 능력 있는 팀원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허름한 동네의 작은 식당, 옛날 밥상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변신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설거지 더미와 씨름하고, 손님들의 투박한 요구에 지친 몸을 이끌고 서빙을 했다. 그녀의 손톱은 낮에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지만, 밤에는 설거지물에 불어트고 갈라지곤 했다. 피로에 지친 눈빛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그녀의 그림자였다. 그녀의 유일한 사치는 밤늦게 퇴근길에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다. 쏟아질 듯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그녀는 잠시나마 고단한 현실을 잊었다. 그녀는 늘 주머니 속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직접 만들어주신, 작고 낡았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행운을 비는 매듭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힘든 순간마다 이 팔찌를 만지며 어머니의 사랑과 따뜻한 위로를 느끼곤 했다. 팔찌의 매듭은 그녀의 간절한 소원처럼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옛날 밥상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은지는 쉴 새 없이 테이블을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날랐다. 그때였다. 한 가족 손님 테이블에서 어린아이가 장난을 치다 뜨거운 된장찌개 뚝배기를 건드렸다. 뚝배기는 순식간에 아이를 향해 기울어졌고, 뜨거운 국물이 쏟아지기 직전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놀랐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 순간 은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져 뚝배기를 붙잡았다. 뜨거운 국물이 그녀의 팔에 튀어 작은 화상 자국을 남겼지만 아이는 무사했다. 은지는 아이를 안심시키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아가. 다친 데 없어. 이 행동은 은지의 이타심과 희생정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이 장면은 식당의 다른 직원들과 사장, 그리고 우연히 식사를 하러 왔던 넥스트테크 예아 CEO 김민준 예비서, 박 실장에 의해 목격된다. 박 실장은 눈썹을 치켰으며 은지를 유심히 바라봤다. 저 유능한 박 팀장님이 왜 여기서 이런 일을... 그는 은지의 의연하고 침착한 모습에 묘한 인상을 받았다.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박 실장은 그날 이후로 은지를 눈여겨보게 된다. 그는 은지가 퇴근 후 늘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꼼꼼하게 포장해 가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녀는 그 음식들을 자신의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는 번화가를 벗어나 낡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내 초라한 다세대 주택들이 늘어선 주택가로 사라졌다. 박 실장은 은지의 행동에 의문을 품는다. 왜 박은지 팀장님이 매번 남은 음식을 챙겨갈까? 혹시 저녁을 못 먹어서? 그리고 왜 저런 허름한 골목길로? 사실 은지는 가족들에게 비밀로 한 채 선천적인 희귀병으로 인해 몸이 아픈 어린 동생
박소미, 팍소미를 홀로 돌보고 있었다. 소미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으며 끊임없는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 은지는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며 투잡을 뛰고 있었던 것이다. 식당에서 챙겨가는 남은 음식은 소미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은지는 동생을 위해 매일 밤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며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고독하고 처절한 싸움의 연속이었다. 넥스트테크의 유능한 팀원이라는 겉모습 뒤에는 한없이 여리고 외로운 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이 숨겨져 있었다. 넥스트테크의 CEO 김민준은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업가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언제나 효율성과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직원들에게도 높은 성과를 요구했으며 개인적인 사정은 업무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늘 깔끔한 슈트 차림에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사무실을 활보했고 그의 지시 한마디는 회사의 분위기를 좌우할 만큼 막강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중요한 해외 파트너사와의 화상회의를 마치고 늦게까지 야근 중이었다. 그의 비서 제크 박 실장, 도 곁에서 다음날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창밖을 바라보던 민준의 시선은 우연히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닿았다. 그중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박은지 팀장이었다. 은지는 회사 건물에서 나와 곧장 옆 건물 지하에 있는 옛날 밥상 식당으로 향했다. 박 팀장님, 퇴근하고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양이군요. 박 실장, 저 직원이 매번 저렇게 남은 음식을 챙겨가더군요. 좀 특이합니다. 민주는 평소 직원들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평소 유능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던 은지의 의외의 모습에 묘한 호기심이 일었다. 그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다. 박 실장은 지난번 식당에서 은지가 아이를 구해냈던 일을 상기하며 답했다. 네, 김 대표님. 지난번에 식당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박 팀장님이 침착하게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그때도 남은 음식을 챙겨가더군요. 식당 사장에게 확인해보니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남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박 팀장님이 밤마다 다른 일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민주는 박 실장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평소 일은 일, 개인사는 개인사라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유능한 직원이 투잡을 뛸 정도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묘한 불편함과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저렇게까지 그의 냉철한 이성과 인간적인 호기심이 충돌했다. 그는 은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과 동시에 그녀의 숨겨진 사연에 대한 궁금증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혹시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스쳐 지나갔다. 다음 날 민주는 박 실장에게는 비밀로 한 채 직접 차를 몰고 은지의 뒤를 쫓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은지는 여느 때처럼 옛날 밥상으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일을 마친 그녀는 능숙하게 남은 음식들을 포장했다. 은지가 식당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민주는 시동을 걸었다. 낡은 골목길, 어두컴컴한 다세대 주택들을 지나 은지가 도착한 곳은 도시의 불빛조차 희미한 허름한 주택가였다. 은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불이 꺼진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로 조용히 들어섰다. 잠시 후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민주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가 알던 박은지 팀장은 항상 반짝이는 사무실에서 유능하게 일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
초라한 반지하, 희미한 불빛. 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그는 은지의 삶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고단하고 힘들다는 것을 직감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작은 그림자는 민준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냉철했던 세계관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민준에게 은지에 숨겨진 삶의 실체에 대한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한 촉매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이 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다. 김민준은 그날 밤 잠 못 이루었다. 박은지 팀장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림자는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출근하는 은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 이른 새벽,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은지가 허름한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본 민준은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자신의 차에서 내려 은지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작은 아이. 박소미, 팍소미였다. 소미는 얼굴이 창백했고 몸은 가늘었으며 나이에 비해 왜소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듯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은 불안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소미의 초라하고 아픈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은지, 팀장에게 이런 동생이 있었다니. 민준이 소미에게 무어라 말을 걸려던 찰나. 소미는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다. 민준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119에 전화하고 소미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어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에 도착한 후에도 그는 소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차가운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있는 소미의 모습은 민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소미의 작고 힘없는 손을 잡고 밤새 그녀를 지켰다. 이 과정에서 민준은 은지가 매일 밤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며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소미를 돌보는 은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강인한 모성애를 어렴풋이 느끼게 된다. 그의 냉철했던 이성에 따뜻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한참 후 초췌한 얼굴로 병원에 도착한 은지는 쓰러져 있는 소미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는 민준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비밀이 밝혀진 것에 대한 당혹감, 그리고 민준이 소미를 돌보고 있는 모습에 대한 묘한 감정이 교차했다. 김 대표님, 여기가 어쩐 일이세요? 소미는. 민준은 은지에게 아무런 추궁이나 질책 없이 그저 동생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CEO의 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걱정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민준은 소미를 돌보는 은지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다. 은지는 능숙하게 소미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소미의 병력과 필요한 조치를 설명했다. 그녀는 소미의 작은 몸짓과 눈빛만으로도 그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아채고 능숙하게 소미를 보살폈다. 민준은 은지가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 아픈 동생을 돌보는 특별한 능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여인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행운의 매듭 팔찌는 그녀의 손목에서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준은 은지의 상황을 알게 된 후 그녀를 돕기 위해 회사 차원의 지원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는 소미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은지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절해줄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넥스트 테크의 이사, 최 이사, 조이 디렉터는 이 사실을 알고 민준을 비난했다. 최 이사는 냉혈한 물질주의자로 회사의 이익과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직원들의 개인사는 회사의 이익에 방해만 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이사회의에서 최 이사는 민준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김 대표님, 당신은 일개 직원의 사생활에 왜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회사의 명성에 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잡을 뛰는 직원은 회사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당장 해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민준의 인간적인 면모를 약점으로 삼아 그를 흔들려는 비열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최 이사는 은지를 회사에서 내쫓기 위해 그녀의 투잡 사실을 빌미로 온갖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박은지 팀장이 식당에서 몰래 회사 기밀을 넘긴다더라. 병든 동생 때문에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은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더욱이 최 이사는 민준의 비서 박 실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박 실장은 최 이사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 은지의 일거수일투족을 최 이사에게 보고했고 민준을 공영에 빠뜨리려 했다. 그는 은지와 민준의 관계를 의심하고 최 이사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다. 은지는 회사 내부의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자신이 믿었던 동료, 그리고 자신의 상사가 자신을 비난하고 해고하려 한다는 사실에 그녀는 깊은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아픈 동생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회사 내부의 냉혹한 편견과도 싸워야 했다. 이 싸움은 그녀의 삶과 명예, 그리고 소미의 미래가 걸린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었다. 최 이사의 교활한 술책과 박 실장의 배신으로 박은지는 순식간에 넥스트테크의 문제아로 낙인 찍혔다. 회사는 그녀의 투잡 사실과 동생의 병을 빌미로 그녀를 회사에 부담을 주는 직원으로 몰아붙였고 급기야 그녀의 해고를 위한 이사회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사회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였지만 은지의 삶과 명예, 그리고 아픈 동생 박소미의 미래가 걸린 피할 수 없는 최후의 경기장이 되었다. 이사회 당일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은지는 텅 빈 듯한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김민준 CEO의 시선을 애써 피했다. 최 이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사회 의장석에 앉았고 그의 옆에는 박 실장이 굳은 얼굴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최 이사는 이사회에 모인 고위 임원들 앞에서 은지의 개인적인 사정을 공공연하게 들춰내며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사님들, 박은지 팀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불성실했으며 심지어 외부에서 부수입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는 회사의 기강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최 이사는 과장된 목소리로 은지를 비난했고 그가 준비한 자료들은 은지가 마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부도덕한 직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병든 동생을 돌보는 것은 개인적인 일일 뿐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사적인 문제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은지의 심장을 찔렀다. 은지는 홀로 최 이사와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의 날선 비난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다. 저는 동생을 위해 투잡을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업무에는 단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 밤 세워가며 업무와 간병을 병행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냉담한 시선과 비웃음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몇몇 이사들은 쭌 혀를 차며 은지를 불쌍하다는 듯 바라봤지만 누구도 그녀의 편에 서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최 이사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했다. 김민준은 이사회 내에서 고립된 채 은지가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다.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의 이익과 명분을 중시해야 하지만 저렇게까지 내몰리는 것이 옳은가? 그는 은지를 돕고 싶었지만 회사의 이익과 명분을 중시하는 이사회 분위기 속에서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 실장은 최 이사의 옆에서 민준을 지켜보며 묘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승리감이 엿보였다. 최 이사는 민준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에 은지의 해고를 즉시 결정할 것을 압박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다. 민주는 은지를 어떻게든 변호하려 했지만 최 이사의 논리적인 비난과 이사들의 동조에 막혀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은지는 해고 통보가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절망에 빠졌다.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 낡은 행운의 매듭 팔찌를 꽉 쥐었다. 어머니가 주신 팔찌는 이제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때 은지는 문득 병실에 홀로 누워있을 동생 소미의 해맑은 얼굴을 떠올렸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소미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이사회에 호소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저는 제 동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저의 불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동생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은지의 절규는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뒤흔들었다. 민주는 은지의 눈빛에서 단순한 직원을 넘어선 강인하고 숭고한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다. 그녀의 진심은 그의 냉철한 이성을 뒤흔들었다. 그는 은지를 돕기 위한 방법을 필사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흐르고 이사들의 손은 이미 과반수를 넘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민준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이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사회가 박은지의 해고를 결정하려는 찰나 회의실의 차가운 정적을 깨고 김민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전에 없이 단호했고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최 이사와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준에게로 향했다. 잠깐 이사회 의장으로서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비서진을 통해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이사들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했다. 자료 속에는 박소미의 상세한 병원 기록과 그녀의 초췌했던 모습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은지가 밤낮으로 간병하며 꼼꼼하게 작성한 간병 일지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최 이사를 향해 말했다. 최 이사님, 당신은 박은지 팀장의 투잡 사실을 빌미로 그녀를 해고하려 하지만 그녀의 투잡은 단지 생계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선천적인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어린 동생을 홀로 돌보며 밤낮으로 간병해 왔습니다. 이 간병 일지를 보십시오.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고 동생을 돌보면서도 회사 업무에 단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새벽까지 동생을 간병하고 지친 몸으로 회사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맡은 바 책임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투잡이 불성실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뛰어난 책임감과 강인한 정신력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자료를 넘겨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죄책감과 연민, 그리고 혼란이 교차했다. 민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숨겨왔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최 이사님,
당신이야말로 회사의 기강을 해치고 명예를 더럽힌 장본인입니다. 이 자료들을 보십시오. 민준이 제시한 자료들은 최 이사가 회사 예산을 유용하여 해외에서 비밀리에 도박을 해왔다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철저하게 위장된 장부와 거래 내역, 그리고 그가 도박장에서 찍힌 사진들까지. 민준은 박 실장을 통해 미리 확보해두었던 증거들을 꺼내놓았다. 박 실장은 민준의 편에 서서 최 이사의 모든 비리 사실을 고발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배신을 속죄하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민준의 폭로의 초에 이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그의 오만했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만이 남았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여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최 이사의 비열한 음모와 은지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역전되었다. 은지는 민준의 뜻밖의 행동에 놀라 그를 바라본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듯 따뜻하고 단호했다. 그녀의 손에 쥐어있던 낡은 행운의 매듭 팔찌는 그녀의 떨리는 심장 소리에 맞춰 더 강하게 빛나는 듯했다. 민준은 이사회에 은지의 해고 안건을 기각하고 오히려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안했다. 이사님들, 박은지 팀장은 뛰어난 책임감과 헌신적인 정신력을 가진 인재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팀의 팀장 자리를 맡겨 그녀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와 위기 대처 능력은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사들은 민준의 제안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최 이사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난 상황에서 민준의 제안은 회사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민준의 제안에 동의했다. 은지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 큰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회사 직원들과 대기 중이던 언론은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다. 넥스트테크의 CEO가 직접 직원의 숨겨진 사연을 밝히고 그녀의 편에 섰다는 소식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은 냉철한 CEO, 인간적인 리더십으로 직원 구원하다, 넥스트테크,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민준은 냉철한 사업가라는 이미지를 넘어 인간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존경받는 CEO로 떠올랐고, 은지는 희생과 헌신으로 기적을 이룬 국민 영웅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진심과 노력, 그리고 민준의 용기 덕분에 그녀의 삶에도 새로운 빛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호텔 연회장에서 벌어진 이사회 사건은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번져나갔다. 김민준 CEO의 용기 있는 폭로와 최 이사의 추악한 음모, 그리고 박은지 팀장의 숭고한 희생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물질에 눈이 멀어 타인을 비난하고 배신했던 최 이사의 악행에 분노했고, 가난 속에서도 어린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은지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이 사건을 통해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진정한 인간적인 가치, 즉 사랑과 헌신, 그리고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최 이사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회사 예산 유용, 직원에 대한 부당 해고 시도,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 등 그의 비리는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낱낱이 드러났다. 결국 그는 모든 직위와 재산을 몰수당한 채 장기 복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비참한 몰락으로 끝을 맺었다. 그를 따랐던 부하들 역시 처벌을 면치 못했다. 과거 은지를 비난하고
해고하려 했던 식당 주인 최 사장은 이전 챕터의 최 이사와 다른 인물임을 명확히 합니다. 은지의 소식을 듣고 깊이 뉘우쳤다. 그는 은지가 일하던 쉼터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은지 씨,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돈 때문에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탐욕 때문에 당신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사장은 자신의 식당을 정리하고 그동안 모은 돈을 은지가 설립하게 될 재단에 기부하며 속죄의 삶을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도 과거 은지에게 했던 비난과 조롱을 후회하며 이제는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그들은 은지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녀를 위한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은지는 김민준 CEO의 제안으로 넥스트테크 산하에 새로 설립된 미래나눔재단의 총괄 이사장이 되었다. 이 재단은 학대받는 아이들과 소외된 청소년들, 그리고 은지의 동생 박소미와 같은 희귀병 환자들을 돕는 데 특화된 기관으로 은지는 자신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활동을 펼쳤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가난한 여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수많은 아이들의 희망이자 빛이 되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아이들의 교육과 치료, 심리 상담을 총괄했고 그들이 사회에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데 힘썼다. 박소민은 넥스트테크의 전폭적인 의료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최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건강을 되찾아 활짝 웃는 얼굴로 언니의 곁을 지키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휠체어 없이도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소민은 언니 은지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다. 몇 달 후 은지는 민중과 함께 미래나눔재단의 개소식에 참석했다. 수많은 언론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민주는 은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박 이사장님, 당신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진정한 리더십과 인간적인 가치를 배웠습니다. 넥스트테크는 앞으로도 미래 나눔재단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민준의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김 대표님, 당신의 믿음과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지는 자신의 주머니 속 낡은 행운의 매듭 팔찌를 조용히 만지작거렸다. 이 팔찌는 그녀가 겪어온 고난과 그 속에서 잃지 않았던 희망을 상징했다. 민주는 은지의 손을 잡으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상사와 직원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었다. 넥스트테크의 직원들은 물론 사회 전체가 그들의 관계를 통해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보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와 사랑,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으로 충만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 위에서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이 평화는 과거의 폭풍우를 견뎌낸 후에 찾아온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평화였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수미 박은지에서 통일성 유지를 위해 이름 변경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희망의 등대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절망 대신 깊은 지혜와 온화한 미소가 늘 자리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따뜻함으로 빛났다. 그녀의 목에 늘 걸려있는 낡은 작은 나무 십자가 목걸이는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걸어온 고난의 길과 그 길 위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 그리고 그녀를 지켜준 변치 않는 신앙심과 희망을 상징하는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미라의 나눔재단은 수미의 헌신적인 노력과 민준 김민준에서 통일성 유지를 위해 이름 변경의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수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부를 확장하여 수많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아 주었다. 수미는 재단을 통해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법률 지원은 물론 그들의 자립을 돕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사회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녀는 직접 해외 오지를 방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든든한 조력자들이 함께했다. 그녀의 가족들, 특히 오빠 현우와 동생 수진 이전 챕터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으나 인물의 확장과 완결성을 위해 추가은 과거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들로 변모했다. 현우는 민준의 곁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미래그룹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고 수진은 재단의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미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그들은 수미와 민준의 삶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들의 변치 않는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수미는 재단이 설립한 평화로운 치유센터의 정원에서 어린 소녀 아리와 함께 앉아 있었다.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개했고 봄바람에 실려온 꽃향기가 가득했다. 아리는 과거 가정폭력으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는 재단의 도움으로 밝은 미소를 되찾았다. 아리는 수미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며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다. 아리는 수미의 목에 걸린 낡은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이모, 이 십자가는 뭐예요? 오래돼 보여요. 아리의 맑은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다. 수미는 아리의 작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도록 도와준 나의 약속이란다. 그리고 이 약속은 나를 다시 살게 해준 힘이 되었어. 너도 너만의 약속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네 마음속에도 언제나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있단다. 수미는 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쏟아졌고 그녀의 낡은 나무 십자가는 희망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정원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뉘우침과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바로 이도윤 리, 도윤이었다. 그는 수미와의 결혼이 파토난 후 사업적으로도 여러 차례 실패를 겪으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오만하고 물질주의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신문과 TV 뉴스를 통해 수미와 미래나눔재단의 소식을 접하며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속죄하며 살아가려 노력했다. 그는 감히 수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녀의 행복하고 충만한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눈께는 회한의 눈물이 희미하게 고였다. 그는 수미가 자신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과거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달으며 수미의 변치 않는 선량함과 그녀가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에 깊이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수미는 아리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웃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 치유,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변치 않는 약속의 여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정원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만개하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두 번째 봄을 알리고 있었다. 수미와 민준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